안녕하십니까. 저는 CS학원에서 서울예술고등학교 수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예술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과 수능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자, 다들 보이시나요? 네. 자, 서울예술고등학교 겨울방학 프로그램과 1학년 정규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는 3년 뒤에는 이제 대학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은 일단은 내가 입시생이라는 마인드를 확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중학교 3학년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은 수학 그 갭 차이가 많이 커요. 그래서 균형적인 학습 성장이 되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 과목을 정복하기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조금 좀 못한 단원이 무엇인지 한 번 정도 점검해 볼 필요도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등학교를 정복해야 되는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술고등학교라는 특수한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처럼 수학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철저한 생활 및 학습 관리가 되어 있어야 어, 고등학교 올라가서 무난하게 수학 교육을 다 이수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 문제는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학 문제는 전부 다 계산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물론 맞지요. 그 말이 틀리다는 건 아니고요. 수학이다 보니까 계산 문제가 많이 있는 거는 맞지만, 계산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는 한두 문제뿐이 안 돼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는 어떤 거를 수학은 평가하게 되냐면은 네 가지 영역을 측정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계산 능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평가를 하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해 능력이라는 것은 문제를 읽고 정확하게 그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공식이라든지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접목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지를 평가하고 있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추론 능력인데요. 요거는 수학적 사고력과도 많은 연관이 있는 거죠. 따라서 수학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 이해,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해서 추론을 해서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필요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평가 영역은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을 평가를 하는데, 물론 문제 해결력과 추론 능력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킬러 문제들이 많이 여기에 포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추론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어, 처음부터 개념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제를 유형을 많이 풀어본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되게 되면
요 수학이라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중학교 3학년 때 선행을 했던 학생들도 있지만 지금 고등학교 올라와서 보게 되면 전부 다 차수가 3차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그러면 3차만 고등학교 때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3차도 하고 4차도 하고 따라서 N차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각 단원을 한번 볼게요. 다항식과 방정식 한 요 정도에서 1학기 중간고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부등식과 도형 여기에서 1학기 기말고사, 그리고 도형 뒷부분과 집합과 명제가 2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함수와 경우의 수가 2학기 기말고사에 시험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 과정이 끝나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소위 말하는 수능 출제 과목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여기 수학하고 수학2는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운 단원만 모아 있죠. 지금 한번 보시면 지수, 로그, 삼각함수, 그러니까 이 함수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함수 3개가 있기 때문에 이 단원을 정복하기라는 건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있는 모든 단원들을 알고 와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연결성이 있는 것은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 정도를 반드시 알고 와야 이 함수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수열 단원은 우리가 이제 추론 능력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가장 주목해야 될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이 수열 단원에서 킬러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요즘은 수열 단원에서 소단원이 몇 개가 빠진 게 있기 때문에 그닥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열 단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수학2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적분 역시 함수를 갖고 미적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를 기본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수학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함수는 뭐냐면 기본적인 개념과 모든 이해관계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원 수2가 끝나게 되면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예체능 계열이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게 되죠. 다만 미적분하고 기하를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미적분과 기하는 확률과 통계에 비해서 너무 어렵죠. 그리고 확률 통계가 미적분과 기하에 비해 약간 좀 수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확률과 통계는 한 8회 정도를 집중 있게 공부하게 되면 완성이 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더 집중을 해야 하냐면 수학 1과 수학 2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수학 1, 2는 11문항씩 22문항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선택 과목은 8문제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8문제 중에서 6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등급이 갈려지느냐 라고 하면 수학 1과 수학 2에서 갈려지게 돼 있고요. 요즘에 교육당국에서 킬러 문제가 배제된다라고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중킬러 문제가 당연히 상승이 되고요. 중킬러 문제와 킬러 문제가 중킬러 중에서도 좀 어려운 소위 말하는 다시 또 킬러가 되겠죠. 그런 문제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수학 1, 수학 2에 있는 수원수2의 22문항 중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점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배점을 보시게 되면 벌써
74점을 우리가 수원수투에서 되어 있고요. 선택 과목은 26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점 내지는 20점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바로 수원수투를 더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가 수학 문제는 2점, 3점, 4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4점이 가장 어렵잖아요. 그러면 2점하고 3점을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과연 원점수가 몇 점이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점수로 따지면 2점과 3점을 다 맞게 되더라도 48점뿐이 안 됩니다. 즉 4점짜리 어려운 문제가 52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4점짜리 문제를 정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하는 등급을 획득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대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서울대는 우리가 이제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감점제이기 때문에 2등급이 되게 되면 0.5점 감점이고요. 3등급이 되면 2점 플러스 감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 3등급 안에 우리 학생들이 정시를 봤을 때 들어와 주셔야 되는데 3등급은 소위 말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점짜리를 정복하지 않고서는 3등급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3등급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전국 22% 안에 상위 22%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린 거고요. 자,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신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서울예고 1학기 중간고사를 분석을 해보니까 총 20문제가 나왔고요. 객관식은 17문항, 주관식은 3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난이도를 보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중정도 정도로 제가 체크를 했는데요. 한 교과서 연계율은 한 70%, 그리고 한두 문제 정도는 아마 그 내신에서도 등급을 가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좀 어렵게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문제 좀 변형한 것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조금 좀 계산 문제가 복잡한 것들을 좀 많이 내셔서 시간 내에 풀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문제를 봐야 되냐면 시험 시간이 50분 안에 문제를 읽고 바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머릿속에 딱딱 떠올라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을 충실히 학습해야 되는 거는 물론이고요. 그거에 따른 유형별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이 점수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신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신으로만 공부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상위 22% 3등급 안짝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학습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개념과 이해력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길러야 됩니다. 따라서 평소 때는 수능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신 때가 됐을 때 뭐 한 달 정도 그래서 요 학교에 맞게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가 나오겠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22학년도하고 23학년도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2학년도의 15번 문제와 그 교과서 중단원 문제를 보게 되면 거의 문제가 흡사하죠. 그래서 보통 한 70%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올해 11번 문제와 대단한 평가 문제, 교과서 문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거의 뭐 보기도 일치할 정도로 너무나 똑같이 이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뜻이죠.
즉, 어, 내신은 교과서 위주로 나오는 건 맞지만 요게 한 7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의고사를 변형을 하던가, 안 그러면은 뭐 그 학교에서 뭐 특별히 그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보신다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 3등급 안짝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라도 평소 때는 수능 위주에 있는 고난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를 보면은 내신 대비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저는 100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조금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더 자세하고 더 안내사항이 이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텐데요. 요거는 학원이나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담을 더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겨울방학에 알찬 겨울방학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우리 학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태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